우리가 앞 시간에는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ED, 영어로 AED라고 하죠.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근데 예전에는 이걸 자동 제세동기, 자동심장 충격기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표준어는 자동심장 충격기입니다. 예전엔 자동 제세동기라는 말로 불렸지만 지금은 표준어가 자동심장 충격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기계인지 의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자동심장 충격기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빨리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표준어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계는 언제 쓰냐?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죠.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거. 우리 의학 드라마 보면 다리미 같이 생긴 거 2개를 가지고 200줄 충전에 물러서 쇼뻥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 걸 쏠 때 언제 써요? 우리 심장의 상태에 따라서 쏘겠죠. 먼저 그러면 우리가 정상인 심장인 경우는 어떻게 때릴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역동적 있게 꿍깡꿍깡 거리죠. 그러면 드라마에서 보면 어레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심정지상 우리가 심전도에서 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정상인 심장은 수축과 이완이 규칙적으로 삐 이렇게 나오는데 어레스트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일직선으로 삐 하고 나오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아까 말한 전기 충격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자동심장 충격기는 이렇게 정지되어 있을 때 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쏠까요? 우리가 심실세동이라고 하죠. 심실세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심장은 2개 반과 2개 실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심방과 심실. 그래서 심실이 여기서 말하는 심실세동이라는 것은 그 심방이 아닌 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실이 세동이라는 말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미세하고 가늘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세동이 심장을 보자면 이렇게 뜹니다. 아까 정상인 심장에 비하면 굉장히 강하고 역동적이었는데 이거는 불규칙적이고 부들부들 떨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세동인 심장이 나올 때 표시가 삐삐삐삐 경고음같이 울리면서 삐삐삐삐 굉장히 가늘게 떠는 상태. 이게 심실세동인 겁니다. 그럼 정상인 심장과 세동인 심장 이렇게 보니까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2개의 심장을 같이 비교해 볼까요? 정상인 심장 확 차이가 날 겁니다. 보세요. 정상인 심장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세동인 심장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심장은 전기 리듬인데 강하고 규칙적인 전기 리듬인 반면 세동인 심장은 불규칙하고 가늘게 떠는 전기 리듬인 겁니다. 그때 강한 전기 충격을 주는 게 우리 심장에 충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동심장 충격기는 정지 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세동 상태가 벌어졌을 때 쓰는 기계입니다. 심실세동,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매우 빠르고 불규칙하고 가늘게 떨고 있는 상태가 심실세동이고 이렇게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실세동을 자동 분석하여 제세동을 시행하는 게 자동심장 충격기입니다. 그러면 제세동기 그런데 제세동의 의미는 뭐냐? 말 그대로 세동을 제거하는 거, 없애는 거, 이게 제세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세동기라고, 자동 제세동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면 일반인의 경우 이게 뭔 말인지 무슨 기계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 충격기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세동을 실시하면 아까 바들바들 떨던 심장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우리 규칙적인 심장 박동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장소 어떤 데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하철 같은 데 있고 지금은 공중전화 부스가 많이 없어졌지만 서울 같은 데 경기권 같은 데는 이렇게 공중전화 부스에도 같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건물 같은 데 세워져 있는 게 있고 또
지하철 보시 벽걸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기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 초중고, 우리 광주 시내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도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과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우리 아파트 단지들 있죠. 거기 관리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보면 우리 주위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기계를 왜 쓰냐? 통계적으로 보면 그냥 심폐소생술만 할 때보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3배 이상의 소생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성인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만 알아봤죠. 앞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똑같겠죠? 반응의 의식 유무, 반응의 유무를 확인하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알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파란 티셔츠를 입으신 분은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 검은 모자를 쓰신 분은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호흡을 확인합니다. 하나, 둘, 아홉, 열. 10초간 호흡 확인했어요. 호흡 없어요. 우리가 자동심장 충격기가 없는 곳에서는 바로 여기서 압박유지를 차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뭘 해야 되냐? 먼저 옷을 벗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심장 충격기는 오로지 맨살에만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깁니다. 완전히 옷을 다 벗기셔야 돼요. 패드를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와이셔츠나 난방을 입었다면 벗기지 말고 옷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래서 1초라도 시간을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옷을 벗긴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만약에 벗겼는데 식은땀이 나 있어 수축하다 또는 비에 젖었다, 물에 젖었다. 그럴 때는 물기를 완전히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기가 있으면 패드도 잘 안 붙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패드를 그 부분만 닦아서 붙였다고 치더라도 전기를 쏘는 목적은 심장에 충격을 줘야 되는데 물기가 있다면 이 전기가 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피부 표면을 타고 흘러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물기를 완전히 닦아놓은 상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 드물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온몸에 가슴에 털이 많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을 대서 털 있는 부분을 면도로 밀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관함에 이런 면도 폼이나 면도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옷을 벗겨놓은 채로 가슴 압박을 합니다. 압박 위치 아까 찾아서 하는 법 배웠죠? 압박 하나, 둘, 셋, 넷 계속 압박을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이 기계는 원칙적으로 가져오신 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왜? 나는 심폐소생술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아까 호흡이 돌아오기 전까지 몇 초 이상 멈추면 안 된다고 했죠? 10초 이상 멈추면 우리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초 이상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옷을 벗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서 하는데 머리맡에 사용하는 사람의 머리맡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뚜껑을 열고 전원을 켜는 겁니다. 모든 전자제품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전원을 켜는 겁니다. 이 전원 버튼은 2초에서 3초 정도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동심장 충격기는 스마트 버튼이 아닙니다. 그래서 2초에서 3초 정도를 눌러야만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우리말로 멘트를 다 설명해 줍니다. 모든 자동심장 충격기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기계를 꺼냈더니 이 패드를 확인해 주라고 하죠. 이 패드는 밀봉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 기계처럼 뜯어져 있으면 실제 기계는 못 쓰는 거예요. 이 패드는 밀봉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홈으로 이런 식으로 새 거는 완전히 홈이 있어서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딱 찢어집니다. 이렇게 쫙 찢어지면 그때 이 패드를 꺼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멘트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똑같은 멘트가. 언제? 패드 2개를 붙일 때까지. 라이트, 레프트, 오른쪽, 왼쪽에 패드를 2개를 붙일 때까지는 똑같은 멘트가 계속 반복돼요. 자, 이 패드 필름을 제거하라겠죠? 이 붙여진 걸 뜯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뜯는데 뜯을 때 주의할 점은 이 찐득찐득한 부분은 만지지 마세요. 이걸 만지면은 사실은 이거를 패드를 붙여서 이 찐득찐득한 부분에서
전기의 리듬을 심전도 리듬을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맞게 전기를 쏴주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을 만져버리면 오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물이 묻어버리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만지지 마시고 이 하얀 부분만 이렇게 뜯어서 붙이는 겁니다. 붙일 때 라이트 오른쪽에 붙이는 것은 오른쪽 쇄골뼈를 피해서 뼈 아래 살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LL 레프트 왼쪽에 붙이는 것은 마찬가지로 왼쪽 정면에서 보면 젖꼭지 아래쪽이고 옆면에서 보면 옆구리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드 2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지금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아까 말했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람이 호흡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압박을 10초 이상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만약에 손이 걸리면 손을 피해가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붙이는 위치 우리 기억하기 쉽게 한번 외워볼까요?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 위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옆구리에 댑니다. 자, 여기서 전기 쏴서 심장에 충격을 주고 이쪽으로 전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가슴, 이 쇄골뼈를 피해서 오른쪽 가슴, 그리고 왼쪽 옆구리 한가운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올라오지 마시고요. 이렇게 위쪽으로도 올라가지 마세요. 옆구리 한가운데 패드가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헷갈리셔도 요즘에 나온 기계들은 기계가 좋아져서 전기가 양방향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바뀌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도 해서는 안 되는 건 왼쪽 가슴, 오른쪽 옆구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 가슴, 왼쪽 옆구리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기를 닦는다고 했는데 또 쇄골뼈 뼈에 닿게 해서는 안 돼요. 뼈로 전기가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뼈에 닿으면 안 되고 그리고 금속성 목걸이를 차고 있을 때는 목걸이는 꼭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심장이 아닌 목걸이를 타고 화상을 입힐 수 있고 심장에 영향을 더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목걸이는 꼭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패드 2개를 저는 CPR을 계속 하고 있었죠. 패드 2개가 다 붙여지면 패드를 환자와 접촉 금지. 바로 이렇게 접촉 금지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계를 사용하는 분이 또 내가 CPR을 하다가 나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는 분이 큰 소리로 CPR은 나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물러나세요, 비켜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왜? 환자와 접촉 금지. 지금 이 사람의 심장의 상태를 분석을 해줘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전기는 정지가 됐을 때 쏘는 게 아니죠. 언제? 세동, 심실 세동인 상태에 쏜다겠죠. 그거를 알려면은 심전도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기계가 이 사람만 쓰러져 있는 이 사람만 분석해야 되는데 내가 심폐소생술 한다고 같이 손을 대고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체크가 되겠죠. 그럼 오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잠시 압박을 멈추라는 겁니다. 환자와 접촉 금지. 그러면 심전도 리듬을 검사를 합니다. 애가 기계가 자동.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동이 아니면 정지로 인지가 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세동인 상황이면 전기를 쏘기 위해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전기 충격 준비 중이라고 하죠. 충격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를 충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한테 이 기계를 쓰는 사람 뭘 시켜야 될까요? 가슴 압박을 시켜야 됩니다. 왜? 압박을 10초 이상 멈추지 말라고 했는데 분석하는 동안 5초 이상 지금 멈췄죠. 충전한다고 또 5초 이상 멈춰요. 전기 쏜다고 또 멈춰요. 그러면 10초 이상 압박이 멈추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분석하는 동안 멈췄기 때문에 충전하는 동안은 몇 번이 됐든 가슴 압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보세요. 충전이 되면 이렇게 번개 표시에 깜빡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멘트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됐든 내가 먼저 이 기계를 쓰는 사람이 인지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한테 물러나세요, 비키세요 하고 나서 비킨 걸 확인하고 바로 전기를 쏘는 겁니다. 불빛이 깜빡이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 자, 물러나세요. 물러나고 나자 바로 번개 표시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충격이 오는 거겠죠. 그랬는데 또 흉부 압박하라고 그러네요. 왜 그랬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기계는 세동인가 아닌가만 판단해 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세동이 아니면 심정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로지 호흡이 있냐 없냐는 누가 판단해요? 사람이 판단해야 돼요. 왜? 이 심전도는 전기 리듬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심장은 전기 리듬이죠. 호흡은 전기 리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동인가 아닌가만 판단해서 세동이어서 전기를 쐈기 때문에 그 다음 호흡이 있냐 없냐는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판단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해서 호흡이 있다면 가슴 압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호흡이 없다면 이 기계가 시킨 대로 이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을 하라는 겁니다. 4, 5, 6, 7, 8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 하는 것까지 배웠죠. 할 줄 안다면 30번 압박에 인공호흡 2번 또 30번 압박 인공호흡 2번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인공호흡 어렵잖아요. 그러면 압박만 계속 하시면 돼요. 3, 4, 5, 6, 7, 8, 9, 10, 하나, 둘 계속 압박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전기 충격 주면 지금 이 순간은 세동은 다시 안 올까요? 또 올 수도 있겠죠.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래서 한 번 전기 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과 의식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30번 압박 인공호흡 2번을 환자와 접촉 금지. 5번을 하면 2분이 돼서 또 얘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또 심전도 리듬을 또 검사하는 거예요. 환자와 접촉 금지. 자, 물러나세요. 그러면 또 얘가 또 심전도를 분석합니다.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또 세동이 오면 또 아까처럼 충전을 해서 전기를 쏘게 만들 거고 환자와 접촉 금지. 세동이 안 오면 흉부 압박을 이렇게 시행하십시오. 압박을 또 시킬 겁니다. 그럼 또 압박하세요 하고 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드러머 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어떻게 사용하는가 아셨겠죠? 자, 방금 우리가 실습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에는 전원을 켜야 되겠죠? 전원을 모든 전자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원을 켜는 겁니다. 일단 전원을 켜고 그리고 패드, 2개의 패드를 붙여갑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패드는 오른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붙여놓으면 아까 나온 것처럼 자동으로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전기를 쏴야 될, 충격을 줘야 될 세동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세동이면 충전을 하겠죠. 충전을 한 다음 이렇게 재세동을 시행합니다. 주변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재세동을 하고 나서 호흡이 돌아왔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압박과 인공호흡 하고 이걸 2분가량 하게 되면 다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또 재세동하고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했더니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되냐? 우리 아까 세동인 심장을 봤죠? 자, 이때 세동이 일어났을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들부들 뛰고 있죠. 심장이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심전도 리듬이 나오죠. 부들부들부들 굉장히 가늘고 약하게 뛰는데 그때 패드를 2개를 붙이고 전기 충격을 줍니다. 빵 줬죠. 그랬더니 일단 심장이 멎었다가 우리 심장이 스스로 전기를 일으켜서 이렇게 규칙적인 리듬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나 영아, 갓난아이는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똑같이 사용해도 될까요? 자, 지금은 우리 기계들의 소화형 버튼이 있어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드가 붙이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아까 오른쪽 왼쪽에 붙이는 게 전기 패드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근데 우리 성인 붙이듯이 오른쪽 가슴 왼쪽 옆구리 하면 패드 2개가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붙이는 것을 이렇게 사진과 같이 아예 가슴에 중앙에 붙이고 반대로 옆구리에 붙이는 것을 아예 뒤에 등에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뒤로 전기를 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화형 패드가 있다면 소화형 패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소화형 패드가 없다면 일반 우리 자동심장 충격기에 있는 성인용 패드로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자동심장 충격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용할 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물가에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물에 있다 보면은 감전될 위험이 높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래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체온증 환자,
환자를 따뜻하게 위해서 제세동을 실시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가슴에 털이 너무 많다. 그럼 패드의 접착력이 저해되겠죠. 그래서 가슴에 털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그랬는데, 뭐 우리 일반적으로 조금 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구 사람들은 굉장히 가슴에 털이 많은 경우도 많죠. 굉장히 많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는 제거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데는 자동심장 충격기에 면도기와 세이빙 폼 있죠. 면도할 때 거품을 내주는 그것까지 그 보관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을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기도폐쇄 상황 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겠는데,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영화인데, 여기에서 주인공이 사람을 살려내는 게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Oh no, I killed the bastard. He's choking! Mrs. Doubtfire, help us! He's choking! Help is on the way, dear! Mrs. Doubtfire! Help is on the way! Doubtfire! Mrs. no, wait. Doubtfire, he's choking! Hold on, yes, He's choking here! Stop. Oh, one more time, dear. Oh no, work with me. Come on! Come on! Oh my God. Here! Come on! 자, 우리가 방금 동영상을 잘 보셨듯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해준 방법이 우리가 하임리히법이라고 하죠. 복부 밀어내기, 복부 밀체 올리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런 기도 폐쇄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런 물건들,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께서 치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씹지 않고 우물우물 하다가 삼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킬 때, 그리고 입에 음식물을 넣은 상태로 움직이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또 그럴 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의치를 한 경우에 의치가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포도알, 뭐 땅콩, 이런 콩 종류 이런 것들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은 뭐든지 삼켜버리기 때문에 동전이나 구슬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또는 건전지, 특히 우리 수은전지 동그래 가지고 조그만 건전지 있죠.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 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 기도 폐쇄는 어떤 걸 말하냐? 이제 증상은 반복적인 기침을 하고 이제 목을 잡고, 초킹 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가 막히면 대부분의 사람 목을 움켜쥐죠 하면서 목에 걸리는 이런, 그리고 반복적인 이런 기침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 스스로 기침을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유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 지켜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기도 폐쇄된 경우는 청색증, 무슨 말이냐,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얼굴이 파래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려워지니까 파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기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임리법을 실시합니다. 자, 이 기도가 막혔을 때는 이제 부상자의 뒤로 가서, 기도가 막힌 사람의 뒤로 가가지고 주먹을 감싸쥐는데, 주먹을 감싸질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 옆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과 또는 검지손가락 뒤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이용해서 복부를 밀쳐 올려야 되는데, 위치는 어디냐? 명치하고 배꼽의 중간 사이쯤입니다. 자, 이 부위를 방금 말한 그 부위를 대고 뒤에서 감싸 안으면서
강하게 복부를 밀쳐 올리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힘으로 해야지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압력으로 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후상향 방향으로 해서 밀쳐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주의할 점은 절대 멀쩡한 사람한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장난으로 또는 이거 연습한다고 멀쩡한 사람한테 강하게 연습하셔서는 안 됩니다. 위치 정도를 잡고 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가볍게 하시는 건 그냥 쓸듯이 가볍게 연습하시는 건 괜찮지만 멀쩡한 사람한테 실제 상황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만큼 실제 상황이라면 그만큼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안에 구슬 같은 게 있죠. 지금 확 튀어나오죠.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밀쳐 올리는 겁니다. 제거가 될 때까지 강하게 밀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의 경우는 그리고 또는 어린아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키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라면은 우리가 구부리거나 아이의 키에 맞춰서 자세를 낮춰줘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작은 아이라면 무릎 앉아 자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영아라면 심폐소생술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서부터 12개월까지가 영아입니다. 그리고 소아라 하면 13개월부터 우리 나이로 8살, 만 7세까지, 그리고 만 8세 이상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아의 경우는 등 두드리기를 5회 실시하시고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가슴 압박을 5회 실시,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제거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에 성인의 심폐소생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연령에 따른 심폐소생술 전체에 이걸 한 장의 표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의 정의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성인의 경우는 만 8세 이상, 즉 우리 나이로 9살 이상이 성인이 되는 거고요. 소아의 경우는 만 13개월부터, 그러니까 만 1세 이상, 그리고 8살 미만, 우리 나이로 8살 미만이 되겠죠. 7살까지가 소아가 되고 그 다음 영아는 막 태어나서부터 12개월까지 영아가 됩니다. 그리고 심정지 확인하는 것은 무반응, 그래서 그리고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호흡. 심정지호흡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막 몸을 격렬히 떨거나 아니면은 거친 호흡, 불규칙한 호흡, 이 심정지 호흡 상태일 때 심폐소생술을 들어가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과 기도유지 인공호흡,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압박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의 속도는 분당, 즉 1분에 100번에서 120번을 압박할 수 있는 속도, 한 번 누를 때 0.5에서 0.6초, 1초에 2번 가까이 누르면 되고, 압박의 깊이는 성인의 경우는 약 5cm, 소아의 경우는 가슴 두께 최소 3분의 1 이상, 약 4에서 5cm, 영아는 가슴 두께 3분의 2 이상인데 약 4cm를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이완은 완전한 가슴 이완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5cm 누르고 5cm 띄고, 이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은 중단은 어떤 경우에도 호흡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10초 이상 멈추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기도 유지는 이마 밀치고 턱 끌어올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열어주고, 인공호흡은 불어넣게 된다면 한 번 불어넣을 때 1초만 불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압박과 인공호흡을 같이 할 때는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성인은 성인 패드를 사용할 거고, 소아나 영아는 소아용 패드가 있다면 소아용 패드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용 패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패드를 붙일 때는 성인은 오른쪽 가슴, 왼쪽 옆구리, 소아나 영아는 가슴 한가운데 그리고 등 뒤에 이렇게 앞뒤로 붙인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R 교육을 안 받은 사람 또는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압박 위주의 심폐소생술, 즉 인공호흡 하지 않고 빠른 가슴 압박 소생술만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